경기도 구리시 강줄기를 따라서 온 이곳에 오랜 시간 민물장어를 구워온 한 가게가 있습니다. 소리에 한 번 반하고 통통한 장어살에 두 번 반한다는 이 맛. 맛있게 구워낸 민물장어 한 입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고 신선한 쌈까지 곁들이면 감탄사까지 절로 나옵니다. 진짜 맛있어요. 장어 먹고 온 날은 아무래도 뭐 집안일도 더 많이 도와주고 힘쓰는 일을 다 도맡아서 해주더라고요. 고기는 구워서 나오는 데다 양파까지 밑에 깔려 있다 보니까 비린내도 없고요. 타지도 않아서 너무 편하고 맛있어요. 오랜 세월 많은 이들의 입안을 즐겁게 해준 민물장어구이. 그 손맛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되세요? 아니요. 사장님은 지금 장어 굽고 계세요. 이렇게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 되세요? 네, 제가 지금 3대째 장어를 굽고 있는 이은규입니다. 3대 이은규 사장님, 그리고 2대 사장님이신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힘도 들고 기운도 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한테 물려줬어요. 우리 딸한테. 지금의 간판을 단 세월만 해도 무려 26년째. 이곳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민물장어입니다. 전라도 고창에서 오는 장어. 저희가 아무래도 장어 전문점이다 보니 가장 신선하고 좋은 장어를 써야 되니까 그쪽에서 오는 장어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끈기와 감사로 구워내는 민물장어. 그릴에 물을 넣어 장어살은 촉촉하게, 장어 껍질은 쫀득하게 구워내는 것이 이 집의 첫 번째 비법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위에서 불이 쬐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물이 증발하면서 스팀이 올라와서 장어를 위쪽에선 구워주고 아래쪽에선 스팀열로 조리를 돼서 장어가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게. 그 당시 때 저희 신랑은 호텔에서 일하고 있었고 호텔 조리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푸드 스타일리스트 하면서 대학원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엄마가 너희가 해보면 안 될까 얘기를 해서 어머니 아프시잖아요 일단.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 했던 게 이게 시발점이 돼서 저희 신랑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인수하게 된 것 같아요. 호텔 조리사와 푸드 스타일리스트, 남부러운 것 없는 경력을 뒤로하고 가족을 위해 가업을 물려받은 3대 사장님들. 어느덧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대, 2대, 3대, 그 세월만큼 3배로 구워낸 장어인데요. 뜨거운 불판에 행여 장어가 다칠까 맛있는 온도 유지해주는 양파까지 깔아주고요.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진 민물장어를 한입 크기로 예쁘게 잘라 몸에 좋은 마늘까지 올려주면 손님상에 내어줄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자태 좋은 민물장어 구이에 갓 지은 밥 그리고 된장국까지 모이면 이게 바로 민물장어 구이 정식입니다. 맛있는 걸로 구워서 올려드렸어요. 입에 넣는 순간 순식간에 녹아버린다는 민물장어 구이. 이 맛에 사시사철 발길을 옮기게 된다죠. 장어집이 많거든요. 근데도 여기를 고집해서 오는 건 여기에 왔을 때만 느끼는 그런 무언가가 있는 거죠. 대를 이어온 맛의 가치는 단골 손님이 제일 잘 알아보는 법입니다. 이게 우리 시간장이에요. 민물장어 구이 맛의 원천. 색깔이 이쁘죠? 색깔이. 바로 세월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씨간장인데요.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면서 그거를 이렇게 버리지 않고 잔여물에서 또 내가 올해 담고 또 내년에 담고 내후년에 담아서 그 항아리를 비우지 않고 계속 채워 넣는 거죠. 어머니와 함께 장어를 굽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딸과 함께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찬 반찬을 왜 또 해? 좀 줘야지. 엄마 우리 장어집이야 장어집. 괜찮아. 한정식 요즘 집 호박이 얼마나 아니라고. 맛있는데. 아니 그래. 맛있을 때 줘야지 하나라도. 별개를 다 했어요. 제가 장어집이지만 등산객들이 닭도리탕을 해달라면 닭도리탕을 해주고
백숙을 해달라면 백숙도 해주고. 근데 저희 애들은 딱 선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장어집에만 장어에 대한 거. 근데 처음에는 야 니네들이 그거 해갖고서 얼마나 버티겠어 했는데 거기에만 열심히 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연구 끝에 나온 3대 사장님들의 야심작입니다. 바로 민물장어 덮밥인데요. 진득한 양념이 밴 민물장어 구이에 향긋한 깻잎이 환상의 궁합이라고요. 이제 한술 크게 떠주면 장어와 밥을 한 입에 먹을 수 있는데요. 원기 회복에 좋은 민물장어에 이유 있는 편신. 시대에 맞게 개발한 민물장어 덮밥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즐겨 먹는 인기 메뉴라고 하는데요. 저희도 이제 운동선수들도 이제 입맛이 까다롭다 보니까 뭐 다 잘 먹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거를 저희가 찾아서 이제 많이 다닌 편이거든요. 근데 가깝기도 하고 이런 맛집이 근처에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네. 고스란 밥에도 뿌리고 귀한 민물장어에도 여러 번 덧입히는 덮밥 소스. 장모님도 모른다는 3대 사장님의 비밀. 함께 파헤쳐 볼까요? 이른 새벽. 새벽을 깨우는 불빛을 따라가 보니 3대 사장님이 홀로 주방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장어집에 닭이 등장했네요. 덮밥 소스를 만들 때 닭도 같이 사용해서 만들고 있어요. 먼저 닭과 장어뼈를 잡내 제거와 재료 본연의 풍미를 더하기 위해 정성스럽게 구워주는데요. 이거를 구운 다음에 소스를 만들 때 넣어서 끓이는 거예요. 신선한 채소를 구워서 깔아주고 풍미 더한 닭과 장어뼈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청주와 간장을 넣고 끓여주면 천연 재료로 깊은 맛을 낸다고요. 그런데 간장이 어디서 본 듯하죠? 저 장모님이 담그신 시간장입니다. 저희 간장 소스의 핵심 재료죠. 이렇게 진한 양념이 될 때까지 8시간 이상 졸이면 완성입니다. 덮밥 소스의 비밀은 세월 담은 씨간장과 3대 사장님의 정성이었네요. 완전 맛있어요. 민물장어의 부드러운 식감과 장어살에 배인 깊은 소스 맛은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즐겨 찾는 보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냥 부담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 옛말에도 옹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것을 받아들이지만 거기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나의 또 배운 것들을 조합을 해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널리 전파하는 게 이제 전통을 이어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 늘려가는 거죠. 혼자도 이걸 입겠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럼 금상 첨하죠. 저로서는 아마 그게 꿈이죠. 일대와 이대의 삶의 터전을 청춘을 바쳐 지켜내는 3대 사장님의 민물장어 구이였습니다.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며 보기만 해도 속까지 청량해지는 대나무의 고장이죠. 전라남도 담양입니다. 이곳에서 무려 89년간 자리 잡은 한 가게. 바로 담양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인 이 떡갈비를 대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소리부터 듣고 가실까요? 좋은 소리와 냄새를 풍기며 익어가는 이곳의 떡갈비는 촉촉한 육즙과 육향이 그득한 것이 특징이라고요. 제가 여기 다닌 지 한 52년 됐어요. 떡갈비를 먹어보면 참 신기한 맛이 뭐냐면 쫄깃쫄깃하고 또 다시 한번 집으러 가고 싶은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여기 떡갈비를 먹으러 와요. 50년이 지나도 자꾸만 생각나는 떡갈비. 과연 어떤 분들이 만드시는 걸까요?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네, 저희 어머님이 지금 떡갈비집 운영하시는 3대째 주인 되시고요. 저는 큰며느리예요. 여보, 도련님 나와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이분들이 자자손손 이어온 떡갈비 가족입니다. 89년이라는 긴 역사다 보니 3대가 아닌 4대를 이어온 이곳. 음식 솜씨로 소문이 자자했던 일대 사장님은 며느리에게 손맛을 전수했고 그 며느리 또한 지금의 3대 사장님에게 아낌없이 음식 맛을 알려주셨다고요. 원님이 오시면은 마을 잔치가 열리잖아요. 할머니가 갈비를 맡아서 일을 하셨는가 봐요. 이게 갈비를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드리고 이제 그러니까는 그때 나이도 어린지 잘한다고 칭찬받고 이제 그 일을 하셨는가 봐요. 과거 양반들 사이에는 소고기를 구워 먹는 난로회라는 문화가 발달했는데요. 체면상 고기를 뜯을 수 없기에 먹기 좋게 고기를 다져 만든 떡갈비가 선비의 고장인 담양에서 유독 사랑받게 된 겁니다. 여기 갈비는 담백하고 깊은 맛이 있어요. 맛을 위한 사대의 첫 번째 철칙, 진짜 갈비입니다. 떡갈비의 비법이 진짜 갈비라니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바로 일주일에 한 번 한우갈비를 통째로 들여와 사용한다고 합니다. 갈비 달려든 살만 써야 되지. 다른 고기가 섞어지면은 찢고 맛이 없지. 갈비 안 줬어. 나보단 더 이쁘요, 갈비가. 우열을 가리기 힘든 미모 대결인데요. 여기서 고기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갈비뼈 또한 떡갈비의 제 몫을 제대로 한다고요. 갈비를 이렇게 자르면서 너무 때깔 쓰게 자르면은 사람들한테 요구드는 게 조금 더 잘라라고. 그래야지 갈비가 너무 자르면은 이기가 사납잖아. 우선 갈비뼈에 붙어있는 고기도 부드럽게 칼집을 내준 다음 갈비살을 식감 좋게 칼로 다져줍니다. 그리고 아까 잘려진 뼈 위에 다진 갈비살을 올린 뒤 네모 모양으로 예쁘게 빚어주는 거죠. 그래야 뼈에 찰싹 달라붙어 예쁜 모양이 끝까지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정성으로 빚은 떡갈비이기에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기 굽는 숯불 앞은 한결같이 3대 사장님의 자리라고요. 몇 끼 놓으면은 갈비를 다 태울 수가 있잖아요. 이게 손님이 잡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거죠. 뼈가 있어 더욱 두툼해진 떡갈비를 속까지 고르게 익히기 위해서는 손이 바빠야 합니다. 불은 왜 얹으시는 거예요? 불이 싸면은 불꽃이 올라오면은 갈비가 구워지도 않고 거실러지잖아요. 시커머니. 불이 안 싼 불에다가 은근히 이렇게 구워야 갈비가 쏙 쫓아 익죠. 그러면은 다 타져버리죠. 직화가 아닌 열기와 연기로 훈연하듯 구워내는 이 방법 또한 대대로 이어온 방법이라고요. 그렇게 은근하게 구워줘야 수십 년 전부터 사랑받은 촉촉한 떡갈비가 완성되는 겁니다. 어떤가요? 육즙이 잘 느껴지시나요? 두툼한 고기 맛은 물론 뼈채 잡고 뜯어먹는 재미까지 품은 4대의 떡갈비. 뜯어먹는 맛으로 맛있어. 뼈에서 살을 발라낸 뒤 다시 뼈에 붙이는 정성은 일대 사장님의 맛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는데요. 23 나이에 시집온 3대 사장님. 처음에는 꾸지람도 많이 들었다고요. 안 해보던 것인 게 힘들었은 게 할머니한테 맨날 혼났죠. 작업했던 거 보셨잖아요. 그 작업을 어머니 혼자 다 하셨어요. 제가 했던 것을. 제가 해봐 나서 느끼죠.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럽다는 것을. 그 고된 세월이 녹여온 시어머니의 맛이기에 음식을 배울 때와 손님들에게 인정받을 때가 가장 흥이 난다는 4대
아빠 따라서 손잡고 온 집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옛날 맛이 그리워서. 아, 지금도 그 맛이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인정을 받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우리 어머님 진짜 대단한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감사함과 자부심으로 이어받아 구워지는 4대의 떡갈비. 그 본연의 맛을 위한 두 번째 철칙, 100년을 담은 양념입니다. 고기 속 육즙을 잡아놓기 위해 주문과 동시에 고기를 구워주는 건 물론 이 양념장 또한 굽기 전에 살짝 담가주거나 하나하나 골고루 발라서 구워주는 것이 맛의 비결이라는데요. 먼저 3대 사장님의 1호 보물이자 장독대에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는 깊고 진해 보이는 이 간장이 맛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담아놨던 간장을 좀 퍼다가 섞어서 달여서 또 먹고 또 간장을 또 담아서 또 거기다가 채워놓고 이렇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항상 시간장이지 간장이 언제 그 양반 것이 몇 년 됐다는 것은 말을 못하지. 수십 년 세월에 변해가는 손님들의 입맛. 그 입맛을 따라가기 위해 시할머니의 씨간장에 자연스러운 단맛을 첨가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변치 않는 진리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숙성을 시켜가지고 한 달 정도 숙성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깊은 맛이 우러나요. 숙성과 숙성을 거쳐 만든 달달하면서도 짭조름한 양념장을 잘 뭉쳐진 갈비살에 촉촉하게 발라 구워주면 이렇게 떡갈비 한 점이 완성되죠. 고기의 구수한 향에 반하고 씹을수록 올라오는 감칠맛에 놀라고 입속에 기분 좋게 남는 여운에 다시 찾는 4대의 떡갈비. 손주가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자기 손주를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가족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1대와 2대의 뛰어난 손맛으로 빚고 3대의 50년 세월로 구워내 4대에게는 최고의 자부심이 된 89년 전통의 담양 떡갈비였습니다. 푸른 하늘에 취하고 진녹색 산에 흥겹고 은빛 강물에 춤을 춘다는 곳 문경. 생명의 기운이 넘실거리는 천혜의 자연으로 유명한데요. 그런 자연을 가진 문경 사람들에게 오래전부터 진득한 사랑과 관심을 받아왔다는 한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얼큰한 민물 매운탕입니다. 특유의 시원하고 칼칼한 맛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려야 헤어나올 수가 없다죠. (50년) 단골이죠. 45년 전에 이 집에 먼저 어머니가 할 때 맛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1970년도에는 강북에 한 1000명이 넘었습니다. 먹을 거라고는 뭐 돼지고기, 매운탕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많이 먹었죠. 그렇게 가게가 바쁘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장님이 자연스럽게 일손을 도왔다고요. 언니들은 또 나이가 많아서 다 결혼하고 다 나가고 제가 엄마랑 같이 살았어요. 같이 엄마랑 살다 보니까 엄마 하는 거를 그대로 배우고 그래서 저는 그게 신나서 열심히 배웠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아픈 남편의 목까지 7남매를 키우다 보니 여리기만 했던 엄마는 억척스러움이 몸에 배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외할머니는 저희한텐 자상하지만 또 뭔가를 가르쳐주고 할 때는 되게 무섭고 엄한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사이즈가 요 정도 이렇게 나야 돼. 요 크기. 네, 요거요. 저번에 큰 거 가가지고 봐. 내가 나한테 혼났잖아. 이거보다 더 크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매운탕은 맥은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먹일 땐 싱싱해야죠. 색깔 좋아야 되고 싱싱해야 되고 사이즈가 딱 좋아야 되고 색깔이 이렇게 나야 되고 그 다음에 피부가 실크처럼 부드러워야 돼요. 아우 힘이 이렇게 세서 나를 이기려고 하네 야가 진짜. 메기가 힘이 좋아요. 아우 그럼요. 옛부터 이 메기는 나무 꼭대기로 올라간다 했어요. 이 장어는 나무 꼭대기 올라가다 뚝 떨어져.
얘들은 점프로 뛰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 옛말에 있어요. 그게. 메기의 강한 생명력을 보노라면 옛말이 이해가 됩니다. 60년 전통의 민물 매운탕 첫 번째 철칙. 속이 편안해지는 국물. 칼칼한 맛이 특징인 매운탕 국물이 속이 편안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육수 때문인데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 한방 육수 만드는 재료들이에요. 아니 매운탕에 한방육수를 만들어요? 네, 그냥 물을 쓸 수도 있지만 한방 육수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생선의 비린맛도 잡아주고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그런 아린 속도 많이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초반에는 탕가루로 기침이 잦은 광부들을 위해 일대 사장님이 물처럼 내왔었고 지금은 육수로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그 한방수에 고소하고 담백한 모래무지와 씹는 맛이 일품이라는 꺽지 등 6종류 이상의 잡어를 넣어주고 팔팔팔 끓이면 잡내는 잡아주면서 매콤한 양념에도 부드러움이 남아있도록 해주는 명품 국물이 탄생합니다. 여기에 문경에서 자란 대파와 토란대를 넣어주면 은은한 감칠맛까지 감돌고요. 알싸하고 달큰한 고추장을 풀어서 푹 익혀주다 아삭한 식감을 위해 각종 채소를 두툼하게 덮어주면 손님의 아린 속까지 고민한 3대의 매운탕이 완성됩니다. 은근한 불에 자작자작하게 쪄내듯 끓여주면 부드럽고 쫀득쫀득한 육질 속으로 양념의 매운맛이 적당히 스며들고 껍질과 지느러미까지도 노글노글 부드럽게 녹아내립니다. 민물 생선의 녹진한 맛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국물. 그 국물에는 특징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보통 민물 매운탕을 먹으면 비린내가 많이 나고 잡내가 나거든요. 근데 이 집에는 무슨 비법으로 만들었는지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 잡내 안 나요. 생각보다 맛있고 되게 깔끔해요. 특유의 흙맛이나 비린맛이 없다는 3대의 민물 매운탕. 그 비법은 바로 이 장독대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 고추장인데요. 한눈에 봐도 숙성 기간이 좀 되어 보이죠? 빛깔이 참 곱네요. 2년 된 거예요. 1년 이상 되고 해야지만 이렇게 숙성되고 발효되고 하면서 깊은 맛이 나요. 60년 전통의 민물 매운탕 두 번째 철칙. 3대의 장맛입니다. 3대의 장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들어가는데요. 저희는 엄마 때부터 하던 그런 비법이 있어요. 바로 이 물고기로 만든 육수, 어육수가 들어간다는 건데요. 어육수는 약재에 메기를 넣고 뼈까지도 녹아버리게 5시간 동안 푹 끓여준 뒤 살까지 발라내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만들어 온 지 30년이 훌쩍 넘었다고 하네요. 엄마 때부터 이제 생선을 넣어서 이렇게 고추장을 담는 거는 저희 집만의 비법이에요. 좀 구수하고 깊고 좀 이런 맛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연구한 게 이제 이 생선, 미꾸라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갈아서 넣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깔끔한 맛을 더하기 위해 최근에 오미자를 추가했다는 3대 사장님. 이거는 오미자 추출액이에요. 이제 단순히 오미자를 액기스로만 하면 그 과육의 단맛만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고압에서 추출을 하게 되면 씨앗에 있는 좋은 성분까지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저희는 오미자 추출액을 쓰고 있어요. 생선을 푹 고아 넣어 깊은 맛을 유지하면서 오미자로 비린맛을 제대로 잡아냈다는 3대의 어육고추장. 어육고추장은 끝맛이 상쾌해서 다양한 밥도둑으로 상에 나가는 것은 물론 도리뱅뱅이에도 사용되는데요. 살짝 구워준 피라미를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기름에 튀겨낸 다음 어육 오미자 고추장을 부어 자글자글 끓여주면 그 향과 맛이 또 없던 입맛까지 돌게 합니다. 어육 고추장을 곱게 입힌 도리뱅뱅이. 그 맛은 어떤가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고소하고
맛있어요. 어머니에게 혼나면서 배운 육수와 장은 앞으로도 평생 지킬 거라는 이대 사장님인데요. 어머니가 하셨던 어육 고추장 또 육수 내는 거 이런 기법들은 절대 바뀌지 않죠. 그렇기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지만 주방에서는 자신이 배운 것처럼 엄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기가 이게 잠길 정도로 해서 고기가 익은 다음에 물량을 맞춰요. 고기 떠 있으면 이거 익혀서 빨리 색깔을 보면은 싱겁다 짜다가 딱 나와야 되지. 이래 이거 변해야지. 고추장으로 간을 맞춰야 되는데 변해 색깔을 맞춰가는 거. 항상 해도 어머니 마음에 들기에는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씨도 5년 내셨잖아요. 어머니는 30년이 넘으셨는데요, 뭐. 아직 멀었죠. 모녀가 함께 끝없이 연구하고 이어가고 있는 3대의 매운탕.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소리는 못 듣지만 대를 이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산다는 게 그게 저는 행복해요. 애들이 잘 따라줘서 고맙고 그거 한 가지면 된 것 같아요. 일대가 물려준 엄마의 손맛에 2대의 청춘을 보태고 3대가 효심으로 이어가는 60년 전통의 민물 매운탕이었습니다.